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컴퓨터 일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하드웨어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억 장치 그리고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목차를 여러분도 한번 들으시면은 전체적으로 개념 잡기가 좀 쉬워요. 그죠?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이렇게 큰 그림을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을 일단 머리에 한번 그리시고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상당히 효과적일 겁니다. 자, 기억장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주기억장치가 있고요.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장치가 있고 보조기억장치가 있는데요. 자, 주기억장치는 CPU하고요. 직접적으로 통신을 합니다. CPU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처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CPU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억장치도 보조기억장치에 비해서는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왜 그래요? CPU하고 서로 보조가 맞으려면 비슷한 속도를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요. 보조기억장치는 속도가 느리지만은 용량이 크죠?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보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파일이라든지 뭐 동영상, 프로그램, mp3 파일들, 뭐 여러분들 작업한 파일들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하려면은 용량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의 차이점은 속도와 용량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억장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램이 있고요. 롬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전원이 공급이 되었을 때,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그럴 경우에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램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내용이 지워지고요. 롬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팅할 때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롬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부팅할 때마다 사용이 돼야 되고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D롬 생각하시면은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CD롬은 한번 내용을 저장을 하면 수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기억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드디스크가 되고요. 그리고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외에도 특수 용도의 기억장치들이 있습니다. 특수 용도의 기억장치들. 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고요. 각각의 특징들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출력장치. 입출력장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가 있죠. 근데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사실 시험에 출제되진 않고요. 모니터라든지, 플로터, 그리고 DMA, 채널,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용어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억장치의 전체적인 분류, 그리고 특징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특수용도의 기억장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주기억장치는 CPU하고 바로 처리한다. 그래서 처리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속도가 빨라야겠죠. 그리고 보조기억장치는 저장용이고요. 용량이 큽니다. 자, 주기억장치에는 램이란 게 있고 롬이란 게 있는데요. 자, 램을 휘발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징을 얘기를 할 때. 자, 여기서 휘발성이라는 것은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지워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날아간다. 자료가 날아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휘발성의 특징 이해하실 겁니다. 자, 롬은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비휘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이오스와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롬에다가 저장을 하죠. 자,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행되는 프로그램과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수행이에요. 현재 수행. 자, 하드디스크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하드디스크에도 프로그램과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설치했던 여러 가지 파일들, 프로그램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램하고 하드디스크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현재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탕화면에 1.hwp라는 한글 파일이 있잖아요. 그죠? 한글 파일이 있다는 것은 그냥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자료가 램으로 이동이 됩니다. 왜? 자, 1.hwp
HWP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수정을 한다는 얘기는 CPU가 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그 내용이 램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램은 현재 수행,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행. 현재 수행되는 프로그램과 파일들이 램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드디스크가 되고요. 하드디스크를 이제 구성하는, 연결하는 그 방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EIDE라는 방식이 있고요. SATA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SCSI. 자, 보조기억 장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하드디스크가 되고요.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EIDE 방식. 자, 이것은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전까지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자, 이것을 조금 이제 개선한 겁니다. 개선해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만든 것이 SATA 방식이고요. 그 다음 스카시 방식이 있는데요. 스카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하드디스크는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내부에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그런데 스카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디스크를 붙였다가 뗐다가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개 이상 연결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속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파일을 삭제가 됐다 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식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특수용도 기억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CPU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연산장치도 있고 제어장치도 있고 레지스터도 있고 버스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PU는 처리용이지만은 일단 급하게 처리해서 저장할 데이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공간, 그것을 레지스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자,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에 저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는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상기에 저장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누상기가 레지스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PU가 처리를 할 때 긴급하게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공간, 그게 레지스터가 되고요. 레지스터가 가장 메모리 중에서 빠릅니다. 왜 빨라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CPU 안에 있잖아요. 그쵸? CPU 내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CPU하고 서로 보조를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메모리가 레지스터가 되고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라는 것을 여러분도 구분하려면은 CPU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PU 내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상 메모리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메모리, 그러니까 주기억장치가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용량도 크면 좋겠지만은 비용이 비싸죠. 그래서 무한정 용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족한 용량을 보조기억장치. 자, 보조기억장치는 용량이 크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를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하도록 만드는 그 메모리를 가상 메모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량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속도가 아니고요. 용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 자, 여러분들 요즘 구매하는 CPU들은 대부분 CPU 내에 캐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CPU를 여러분들이 어떤 견적을 내고 구매를 할 때요, 캐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가 있는 메모리가 비싸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캐시가 이제 CPU 내에 있지만은 예전에는 뭐 보드에도 캐시가 있었습니다. 메인 보드에도 캐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중앙 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하고 속도 차이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주기억 장치도 빠르지만은 중앙 처리 장치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기억 장치가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캐시 메모리예요. 자, 중간에 캐시가 있게 되면은 캐시가 주기억 장치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까지 중앙 처리 장치가 가지 않고요, 캐시까지만 가서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버퍼 메모리. 자, 버퍼라는 것은 해석을 하면요, 완충제 이런 뜻입니다. 완충제. 그리고 창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버퍼 메모리는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메모리예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두 개의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속도 차이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퍼 메모리는 캐시 메모리처럼 중앙 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CPU,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뭐 CD-ROM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외부 장치들, 입출력 장치들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장치들끼리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도 차이를 중간에서 보완해 주는 메모리가 버퍼 메모리예요. 여러분들이 CD-ROM 있죠? CD-ROM 라이트기라든지 CD-ROM 보시면은 버퍼라는 게 있습니다. 버퍼 메모리의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CD 라이트기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은 CD 라이트기 그러면은 이제 CD를 이제 굽는 거잖아요, 그죠? 저장하는 건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는데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버퍼 메모리의 용량이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한 CD 라이트기 내에 버퍼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메모리 실제 메모리하고 이제 그 CD 라이트기하고 중간에서 속도 차이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퍼 메모리는 딱 두 개의 장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장치들끼리 서로 속도 차이를 보완해 주는 메모리를 모두 다 버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관 메모리는요. 자료를 찾을 때 보통 주소 개념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자, 주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가 있어요. 자, 그럼 CPU가 주기억 장치에 접근해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처리를 하느냐? 자, 위치, 주소라는 것을 찾아서 갑니다. 주소. 여러분들의 댁에 우편물을 배달할 때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연관 메모리라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내용을 찾을 때 어떤 자료를 찾을 때 기억된 내용을 가지고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라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럼 이 자료를 주소 개념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요. CD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자,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전에 말씀드린 것들은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설명드린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주기억 장치는 CPU가 직접 액세스하는 메모리고요. 현재 수행되는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개념 설명드렸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기억 장치의 각 위치는 주소에 의해서 식별이 된다. 중앙 처리 장치에서 연산할 명령과 데이터 그리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곳이다. 맞죠? 자, 주기억 장치에는 쓰지 못한 읽기 전용 기억 장치도 있다. 주기억 장치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기 전용 기억 장치가 뭡니까? 롬을 얘기를 하는 거죠. 롬. 보통 주기억 장치라고 얘기하게 되면 램을 얘기를 하는데 롬도 주기억 장치에 포함이 됩니다. 자, 전원 공급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자, 램은 휘발성입니다. 전원이 꺼지고 나면은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죠. 자,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라고 하게 되면은 램을 뜻하는 거고요. 램은 재충전 여부에 따라서 D램이 있고요. S램이 있습니다. 자, 재충전이 무엇이냐면은 자, 재충전이 필요한 것이 이제 D램이에요. 그리고 재충전이 필요 없는 것이 S램인데요. 속도는 S램이 빠릅니다. 그리고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D램은 속도가 느려요. 자, 이때 D가 다이나믹의 약자입니다. 다이나믹. 그러니까 활동성이 뛰어나요. 활동성. 그 말은 들어있는 자료 자체가 불안합니다. 활동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 그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재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재충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램은 불안하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적으로 재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S램에 비해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S램이 비싸죠. 속도가 더 빠르고요. 자, 그 다음 롬 같은 경우에는 비휘발성이고요.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미리 기억시키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롬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들이 있는데요. 수정이 가능한 롬이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 롬. 자,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EPROM이라는 게 있어요. EPROM. 그 다음에 E가 두 개 있습니다. EEPROM. 자, EPROM은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내용을 지우고요.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롬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못 지우는데 EPROM은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지우고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E가 하나 들어가면 자외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E가 두 개 들어가면 좀 더 강력합니다. 기능이. 그래서 정기적으로 삭제를 하고 다시 쓸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자외선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EPROM을 내용을 지울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해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데 이 EPROM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편리하겠죠. 그래서 사용이 편리하고요. 보통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할 때 EPROM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는 그런 이제 기억 장치로 해서 EPROM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만일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롬에 저장이 돼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이오스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롬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 내용을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이오스는 EPROM에다가 주로 저장을 합니다. 왜? 업데이트가 편리하잖아요.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있죠. 플래시 메모리. 자, 이런 것들이 다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휴대용 컴퓨터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이런 데서 간편하게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들. 자, 그런 메모리들이 EEPROM이에요. EEPROM.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바이오스 롬을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롬 칩을 교환하지 않고 사용자 바이오스 업데이트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롬은 롬의 종류 중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롬, 어떤 롬입니까? E가 두 개 있는 강력한 롬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자, 비휘발성 메모리 EPROM의 일종으로 휴대용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의 보조 기억 장치로 이용되는 메모리. 자, 플래시 메모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램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재충전 여부에 따라서 D램과 S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맞는 설명이네요. 그죠? 맞는 설명이고요. 4번이 틀렸네요.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미리 기억시키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4번, 다음 중 주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주기억장치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시간은 데이터의 주소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주기억장치의 데이터 접근 시간. 자, 여기서 시간이란 개념이 나왔는데요. 자, CPU 입장에서는 여기에 1번 주소, 2번 주소, 3번 주소, 어느 주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시간은 주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소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속도,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주소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램의 내부 기억 장치로부터 프린터 등의 외부 장치로 기억된 내용 일부가 또는 전부를 출력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은 램이 있어요. 자, 기억 장치가 있죠. 그 다음 외부, 프린터라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터로 해서 내용이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덤프라고 얘기합니다. 덤프. 자, 덤프는 해석을 하자라면 떠넘긴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램에 있는 자료가 프린터로 이동되는 것을 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램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램 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용어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중 휘발성이면서 휘발성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램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자, 읽기 쓰기가 가능한 기억장치의 나열로 옳은 것은, 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램과 동일한 것은, 자, 램 특징과 동일한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일단 롬은 아니죠. 롬은 지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 디스크는 어떻습니까? 디스크도 전원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자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비휘발성이죠. 3번이 틀렸고요.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램 같은 경우에는 전원 유무에 따라서 휘발성입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캐시 메모리. 자, 캐시 메모리는 CPU 하고요.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주로 동적 램을 사용을 한다. 자, 여기까지는 설명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캐시 메모리는 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동적 메모리가 아니고요. SRAM이에요. SRAM. 속도가 빠른, 고까지만 속도가 빠른 캐시 메모리를 이용을 합니다. 자, 가상 메모리는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자, 맞는 설명이 있죠. 자, 버퍼도 말씀을 드렸고요. 연관 메모리 말씀을 드렸네요. 자, 보조기억장치인 이제 하드디스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결 방식에 따라서 EIDE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아마 오른쪽 그림 많이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이 케이블로 이렇게 이 부분에 연결을 해줘요. 이 부분에 연결을 해주고요. 사용하는 이런 모양, 이 하드디스크. 보통 이 하드디스크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온 모델이 사타 방식입니다. 사타 방식. 자, 사타 방식은 케이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어떻게 얇죠. 얇고 여기 연결하는 부분도 통로가 좁습니다. 그죠? 조금 달라요. 연결하는 방식이. 자, 특징을 정리하면요. EID 방식 같은 경우에는 부팅 이전에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물리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연결되는 이런 선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까만 게 있는데요. 이것을 점퍼라고 합니다. 점퍼. 자, 점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퍼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의 모양에 따라서 하드디스크의 모델에 따라서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연결하는 물리적인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구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하드디스크를 다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연결합니다. 연결하는데 그 중에서 부팅이 될 때 제일 먼저 읽어드려야 될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그게 마스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물리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디의 특징은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설정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점퍼를 이용을 해서 물리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EID 방식의 이제 하드디스크 설치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마스터하고 슬레이버 점퍼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물리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와 메인보드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것은 데이터 케이블이고요. 여기에다가 전원 케이블도 같이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케이블, 전원 케이블 연결해 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CMOS 셋업에 들어가서 하드디스크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터 슬레이브로 점퍼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CMOS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하드디스크인지 다시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자동으로 인식을 하려면은 CMOS 셋업에서 HDD, 오토, 디텍트라고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마스터 슬레이브를.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있을 때는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CMOS 셋업에서 제대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사타 방식은 시리얼 ATA의 S의 약자입니다. 시리얼 약자고요. 직렬 방식이고요. 자, 빠릅니다. EID 방식 비해서 빠르고 신뢰성이 높아졌고요. 데이터의 선이 얇죠. 데이터 선이 얇기 때문에 내부 통풍이 잘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보다도. 자, CMOS에서 자동으로 마스터 슬레이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편하죠. EI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만 하드디스크 연결이 좀 수월합니다. 점퍼를 설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핫 플러그 인, 핫 플러깅 같은 뜻인데요. USB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운영 도중에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하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카시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은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실제 하드디스크예요. 자, 이게 하드디스크고요. 자, 어떤 장치에 둘러싸여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둘러싸서 연결하게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본체에다가 이렇게 공간만 있으면요.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7개 이상 연결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서버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다른 서버에다가 또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빼었다가 여기서 다시 연결하고 여기 있던 것을 다시 이 컴퓨터에 이동을 하고 그럴 때는 스카시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레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한 군데만 저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작업한 1.hwp라는 이 파일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C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든지 D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든지 한 군데에 저장하죠. 보통. 그런데 이 레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파일이 이중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중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에 일부 중복된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겁니다. 나눠서 여기도 저장이 되고 여기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일단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레이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징을 정리하면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까운데 있는 하드디스크에 접근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안정성이 뛰어나겠죠. 왜?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읽어드리면 되잖아요.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복구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접근 시간이라는 것이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접근 시간을 액세스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드디스크는요, 내부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디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디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디스크를 이렇게 떼어내서 보게 되면은, CD-ROM 생각하시면 됩니다. CD-ROM.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CD-ROM 한 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이런 CD-ROM이 여러 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 장을 떼어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개의 동심원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 그다음 이런 여러 개의 트랙이 있고요. 섹터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섹터. 그러니까 하나의 트랙에 여러 개의 섹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기록하는 기본 단위가 섹터가 됩니다. 그리고 섹터가 모이게 되면 트랙이 되겠죠. 자, 기본 용어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1.hwp P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지점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읽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트랙을 찾아야겠죠.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4번 트랙. 몇 번째 트랙에 있느냐? 일단 트랙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섹터를 찾아야 됩니다. 섹터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트랙을 먼저 찾고 그 다음 섹터를 찾고 그 다음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실제 접근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액세스 타임. 그러니까 읽어드리는 시간, 뭐 기록하는 시간, 그것을 접근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기억 또는 읽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 실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가져오는 시간이 이제 액세스 타임이 되고요. 액세스 타임은 시크 타임과 서치 타임, 트랜스미션 타임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접근 시간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크 타임을 다른 말로 한국말로는 이제 탐색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시크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치 타임은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섹터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자, 시험에는 레이턴시 타임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 시간을 레이턴시 타임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서치 타임이나 같은 뜻인데요. 섹터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레이턴시 타임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럼 트랜스미션 타임은 전송 시간, 해당 내용을 전송하는데 실제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에서 EIDE 방식의 두 번째 하드디스크를 추가할 때 필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모스 설정 필요하고요. 연결 필요하고요. 점퍼 설정 필요합니다. 근데 드라이브 레이블을 설정한다. 레이블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이름이 설정이 됩니다. 물론 레이블을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꼭 그 필수적으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연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렸네요.
자, 새 하드디스크를 구입하여 컴퓨터에 연결한 후 부팅을 하였을 때 하드디스크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자, 이럴 때 적절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점퍼 설정 확인을 해야겠죠. 자, 하드디스크 포맷을 수행한 후 다시 부팅해야 된다. 일단 이것은 넘어가고요. 자, 케이블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맞죠? 자, CMOS 셋업에서 HDD, 자, 이게 하드디스크를 뜻하는 거고요. 오토 디텍트,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오토입니다.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동으로 하드디스크를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오류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 하드디스크 포맷을 수행한 후 다시 부팅을 한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꼭 포맷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식 여부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포맷이란 것은 자료를 저장을 한다 안 한다의 의미가 되는 거지, 컴퓨터에서 인식한다 안 한다 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인식 이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이 되고요. 자, 레이드 방식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한 개의 대용량 디스크를 여러 개의 디스크처럼 나누어서 관리한다. 자, 이 설명이 틀렸네요.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레이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설명이 틀렸고요. 다음 중 광디스크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광디스크, 여러분들 뭐 CD롬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VOD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VOD란 것은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VOD 방식이에요. 자, 통신망 연결을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VOD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듣는 그런 서비스를 VOD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나머지 것들은 광디스크,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디스크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특수용도의 기억장치 중에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뭐 레지스터라든지 가상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요. 기출문제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의 구성과 관련하여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상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가장 빠르다 말씀드렸고요. 플립플롭하고 레치 등으로 연결되어서 구성이 된다. 사실 플립플롭이 무엇이냐, 레치가 무엇이냐 상세하게 설명을 제가 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컴퓨터에 이제 그 논리 회로라는 게 있어요. 논리 회로. 쉽게 여러분도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 회로라는 게 있는데 그런 회로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이런 회로로 구성이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값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억장치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레지스터에 저장된 내용을 펌웨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틀렸습니다. 자, 펌웨어라는 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롬에 기억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레지스터는 뭡니까? 휘발성입니까? 비휘발성입니까? 그렇죠. 휘발성입니다. 그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억장치예요. 그래서 펌웨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가상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설명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찾는 거네요. 자, 1번은 맞는 설명이 맞습니다. 근데 2번, 3번은요. 자,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처리 속도를 향상한다. 뭡니까? 캐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미리 CPU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기억장치다. 그러니까 CPU가 어떤 효율을 위해서 저장하는 기억장치다. 이것도 캐시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리고 디스크와 같은 이제 보조 기억장치의 기억 공간을 가상으로 확장하는 기억장치다. 마치 맞는 설명인 것 같지만은, 자, 보조 기억장치의 공간을 확대한다는 이 설명 자체가 틀렸죠. 주기억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2번, 3번은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캐시의 위치가 주기억장치가 있고 CPU가 있으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어요. 자,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주기억장치는 캐시 메모리보다 일단 용량 큽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캐시가 빠르고요. 주기억장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CPU가 어떤 처리를 하려면 주기억장치까지 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근데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다가 자주 사용이 되는 명령어 라든지 데이터들을 여기에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서도 부팅을 하고요.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과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뭐 저는 뭐 MP3 파일들을 자주 이용을 해서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아래 한글 이용을 해서 어떤 문서 작업을 주로 한다. 그러면은 이런 MP3 파일과 아래 한글 프로그램은 주기억장치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캐시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효율이 좀 효율적으로 좋겠습니까? CPU가 주기억장치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캐시 메모리까지만 가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캐시 메모리의 어떤 이론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은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존재하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다. 자, 버퍼의 개념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장치들 사이에 어떤 효율성, 속도의 효율성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모두 버퍼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도 버퍼 메모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거고요. 자, 빠른 처리 속도를 갖는 CPU와 상대적으로 느린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병목 현상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교통이 혼잡한 상황 아시죠? 그죠? 서로 이런 교차로에서 데이터가, 그러니까 차량이 뭐 얽혀져 있는 상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서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도 차이를 해결해준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D램보다도 접근 속도가 빠른 SRAM 등이 사용되며 주기억장치보다 소량으로 구성이 된다. 뭐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SRAM은 고가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소량이고요. 휘발성입니다. 자, 적중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캐시 메모리의 효율성은 적중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주기억장치는 용량이 커요. 근데 캐시 메모리는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만일 1번에서 10번까지의 데이터가 있다고 봤을 때 캐시 메모리에 1번에서 2번까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주로 1번에서 2번까지 많이 이용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CPU가 쭉 계속 처리를 해요. 처리를 했는데 1번, 2번까지 처리했는데 3번의 데이터를 찾으려고 보니까 캐시 메모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그때를 우리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번, 2번에 여기 존재해서 가지고 왔을 때 이때는 적중했다라고 합니다. 적중. 그래서 적중하고 실패하고 이것을 어떤 비율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적중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적중률. 그래서 CPU 입장에서 10번을 접근을 했을 때 캐시 메모리에 2번 있었다. 그러면은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10번 중에 2번이니까 20%가 되겠죠. 자, 이게 효율이에요. 효율성.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의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적중률이 높을수록 시스템의 전체적인 속도는 향상이 된다. 자, 캐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L1 캐시가 있고요. L2 캐시가 있습니다. 자, 뭐 1차 캐시, 뭐 2차 캐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CPU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L1 캐시에 없을 때, 자, L2 캐시에 가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 내에도 L1, L2가 있어요. 그래서 1에 갔다가 없으면 L2로 갑니다. 자, L1은 자주 반복되는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더 많이 이용되는 그런 이제 그 기억장치가 되고요. CPU 내부에 있습니다. CPU 내부에 있어요. 그리고 L2 캐시는 2차 캐시인데요.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미리 CPU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미리 가지고 옵니다. 미리 가지고 와요. CPU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미리 가지고 와서 기억하는 이제 캐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 내부, 요즘 CPU 같은 경우에는 CPU 내부에 있지만은 과거에는 메인 보드 내에 L2 캐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것들, 급한 것들은 어디에 둡니까? 자주 사용되는 것은 서랍 안에 두잖아요. 그렇죠? 그 외의 것들은 캐비넷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기억장치와 관련하여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쉽게 답을 찾으실 거예요. 자, 비휘발성 메모리다. 캐시 메모리가 휘발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있는 거 뭐죠? 캐시 메모리. 자,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게 1번이 가장 맞는 설명이네요. 자, D램 아니죠. S램이 되고요. 뭐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을 한다. 이거 뭐죠? 이거는 그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하여 실행시킬 경우에 사용된다. 이것도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입출력 장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니터의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용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셀, 뭐 해상도, 이전에도 우리 윈도우즈 XP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른쪽 그림 기억나십니까? 그때 해상도란 개념 나왔었죠. 해상도. 사실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명하죠. 그래서 800 곱하기 600 해상도보다는 1024-768이 해상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해상도하고요, 사용하는 색상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색상수는 색 품질이라고 따로 32비트냐 16비트냐 자, 그것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픽셀은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픽셀이 되죠. 자, 화면에 있으면은 점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 800 픽셀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로 600이라면은 픽셀이 600개가 있고 800개가 있는 그런 이제 해상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고 선명도가 높아지겠죠. 도트 피치라고 있습니다. 점 간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픽셀들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선명도가 높아지겠죠. 자, 재생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모니터가 있으면요, 모니터에 전원이 공급돼서 화면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는 화면 자체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모니터 뒤에 전자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쏘는 거예요. 빛을 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실상 그 픽셀이 계속 깜빡깜빡합니다. 깜빡깜빡 계속 이제 빛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눈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화면이 깜빡임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재생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에 몇 번 그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빔을 쏘는 횟수. 그래서 시험에는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1초 동안에 재충전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충전한다는 이 의미 자체가 전자빔을 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플로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 보시면은 대충 아실 겁니다. 오른쪽 그림이 플로터 그림이 되겠습니다. 프린터보다 더 큰 이제 출력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현수막을 인쇄를 할 때 이용을 하죠. 자, 시험에는 이제 플로터의 정의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전송하는 속도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속도 단위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PS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BPS는 비트 퍼 세컨드의 약자입니다. 자, 초당 몇 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느냐, 그게 플로터의 속도의 단위가 되는 거고요. 자, DMA라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쭉 설명드린 입출력 장치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DMA는 어떤 장치가 아니고요. 어떤 이제 입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인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입출력하는 방식이, 자, CPU가 있고요. I/O, 입력, 출력. 자, 입력, 출력, I/O 장치가 있죠.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인풋, 아웃풋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입출력 장치가 있는데요. 보통 CPU가 직접적으로 입출력을 하죠. 직접적으로 입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CPU의 속도와 I/O의 속도 차이가 크죠. 그래서 DMA라는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방식인데요. 중앙 처리 장치의 간섭 없이 DMA 장치를 사용해서 주기억 장치와 직접 입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직접 입출력을 하는 거예요. DMA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CPU에 간섭이 없이 직접적으로 입출력하는 방식을 DMA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을 통해서 개념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CPU가 있고요. I/O, 자,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자, 속도 면에서 비교하자라면 사실 비교할 그 대상이 아니죠. CPU가 엄청 빠르고요. I/O는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CPU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늘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한 가지 일이 끝나야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CPU하고 I/O 장치 사이에는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것을 두냐 하면은 별도의 CPU를 하나 두는 겁니다. 별도의 CPU. 그러니까 I/O만 전담하는 CPU를 두는데요. 그것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 자, 별도의 장치가 있다라면, 별도의 프로세서가 있다라면 CPU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떨어지는 I/O 장치 붙잡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널의 개념을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I/O 전용 프로세서다. 프로세서란 얘기는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CPU라고 보시면 돼요. 조항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 자, CPU의 명령을 받고 입출력 조작을 개시하면 CPU하고는 독립적으로 조작이 된다. 자, CPU하고 관련이 없어요. 단지 CPU는 처음에 입출력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채널이 알아서 하죠. 자, 종류는 선택 채널이 있습니다. 셀렉터라고 얘기하고요. 고속의 입출력 장치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한 개의 장치를 독점적으로 입출력을 하고요. 자,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입출력 장치가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 채널 방식은 고속입니다. 그리고 한 개만 독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장치 중에서 하나만 딱 잡고 입출력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이 되고요. 다중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속이고 동시에 여러 개를 입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속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이제 그 채널이 블록 멀티플렉서라는 게 있습니다. 셀렉트하고 멀티플렉서의 장점을 결합한 겁니다. 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 중 모니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쭉 읽어보시면은 자, 모니터의 작은 점을 여기는 도트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도트는 우리가 프린터에서 도트라는 용어를 쓰고요. 모니터에서는 픽셀이라는 용어를 이용합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자, 다음의 컴퓨터의 입출력 방식에서 DMA 방식 설명이다. 다음 중 설명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자, 중앙 처리 장치에 간섭 없이 DMA 장치를 사용하여 주기억 장치와 직접 입출력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접 입출력을 하고 간섭 없이 입출력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중앙 처리 장치 CPU하고 I/O 장치하고 자, 중간에 속도 차이를 해결해 주는 게 어떤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채널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기억 장치하고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